정희와 태수는 처음부터 서로에게 독이자 약이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세상 모든 불행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서로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정희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태수의 손을 잡았다. 가난하고 거칠었지만 그가 보여준 따뜻한 눈빛 하나로 세상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사랑은 생활 앞에서 무너졌다. 월세가 밀리고 전기세 고지서가 쌓일 때마다 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다. 처음엔 말다툼이었고 다음은 손찌검이었다. 하지만 그들만의 싸움에는 묘한 끈이 있었다. 다음 날이면 서로의 상처를 닦아주고 울며 끌어안았다.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그 말은 늘 거짓 약속이 되었다. 태수는 술이 문제였다. 술만 들어가면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 정희는 그런 남편을 미워하면서도 그가 잠든 얼굴을 보면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어쩌면 자신도 병든 사랑에 중독된 건 아닐까. 싸우고 화해하고 다시 싸우는 그 반복 속에서만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태수는 그런 그녀를 향해 넌 나 없으면 못 살아 라며 비웃었고 정희는 그 말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말이 틀렸다고는 확신하지 못했다. 결혼 5년째 되던 봄 정희는 임신 사실을 알았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병원에서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 나오던 날 그녀는 오래간만에 웃었다. 태수도 그날만큼은 달랐다. 술을 끊겠다고 이제 진짜로 가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들은 잠시나마 평화를 맛봤다. 함께 신발을 사러 가고 태교 음악을 들으며 웃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회사에서 잘린 태수는 다시 술에 의지했다. 정희는 배를 부여잡고 남편을 말렸지만 그는 점점 난폭해졌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야. 그는 소리쳤고 정희는 그만 좀 해 제발. 이라고 울부짖었다. 그날도 그랬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던 늦은 밤 싸움은 시작됐다. 작은 말 한마디가 불씨가 되어 방 안가득 분노가 번졌다. 정희가 깨진 그릇을 치우다 다친 손을 보이며 울자 태수는 죄책감 대신 분노를 터뜨렸다.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칼이 식탁 위에 있었다. 정희는 무심코 그것을 집었다. 이젠 정말 끝내자 태수. 그녀의 눈빛엔 두려움보다 결의가 있었다. 태수는 비웃었다. 끝내? 너 같은 여자가 날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서로의 시선이 얽혔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폭풍이 기다리고 있었다. 태수가 정희의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다. 그 칼 내려놔.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렸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서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중독 같은 사랑.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방식이 되어버렸다. 누가 먼저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 그 사랑엔 따뜻함이 없다는 것이다. 정희는 매일 뱃속의 생명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 아이만은 이런 세상 보게 하지 말자. 그러나 아직 운명은 그녀의 다짐을 비웃고 있었다. 봄날의 오후 거실에는 긴장감이 공기처럼 흘렀다. 태수와 정희의 싸움은 하루가 다르게 격해지고 있었다. 정희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몸을 감싸며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태수, 그만 좀 해. 우리 아이 생각 안 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러나 태수는 그 떨림을 비웃듯 혀를 차며 말했다. 아이? 그게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 뿐이야. 그는 술 냄새가 가득한 숨을 내뿜으며 다가왔다. 정희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좁은 거실에서 벗어날 곳은 없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평소와 달리 태수의 손길은 거칠고 예측할 수 없었다. 정희는 아이를 안아보듯 배를 보호하며 제발 오늘만은이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태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발길질을 했다. 순간 정희의 균형이 무너졌고 그녀는 소파 옆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이었다. 땅바닥에 엎드린 그녀의 손은 배를 움켜쥔 채 떨었다. 그리고 그 작은 생명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 정희는 울음을 참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태수는 뒷좌석에 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말은 필요 없었다. 정희는 이미 모든 것을 느끼고 있었다. 아이의 숨결, 태수의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겪은 절망. 병원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의료진은 빠르게 그녀를 밀어넣었다.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그녀를 두려움 속으로 끌어당겼다. 태수는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그는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정희는 아이를 잃고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렸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기 심장은 뛰지 않아요, 유산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한동안 말도 나오지 않았다. 태수는 손을 내밀었지만 정희는 그를 밀쳤다. 넌 우리 아이를.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분노로 갈라졌다. 태수는 무릎을 꿇고 절망의 눈물을 쏟았다.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이미 잃어버린 생명을 되살릴 수는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말 없는 침묵만 남았다. 정희는 뱃속의 생명을 느끼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속으로 복수를 다짐했다. 태수, 너 반드시 내가 지켜본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태수는 자책과 공포로 몸을 떨며 자신이 저지른 일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생기를 잃었다. 아이의 방에는 작은 흔적만 남았고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 싸움은 더 잦아지고 서로를 향한 분노는 점점 쌓였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닌 태수가 자신의 죄를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계획이었다. 이제 그녀의 눈앞에는 복수라는 긴 여정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 세상은 그녀의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정희는 잃어버린 아이의 이름을 혼자 속삭이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 방 한켠의 빈 유아용 침대는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하지만 슬픔은 곧 분노로 변했다. 태수가 느낄 고통보다 자신이 느낄 절망이 더 크다는 것을 알았다. 너 반드시 벌 받아야 해.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단순한 상실에서 벗어나 복수의 계획으로 채워졌다.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치밀한 전략이 날카로운 칼처럼 다듬어졌다. 정희는 태수의 일상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변하지 않았다. 매일 술을 마시고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었다. 정희는 그를 직접 처벌하기보다 그가 스스로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태수가 숨기고 있는 비밀과 약점을 찾아냈다. 과거의 빚, 회사의 횡령, 사적인 스캔들까지 작은 정보 하나가 태수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었다. 정희는 주변인들에게 접근했다. 태수의 어머니, 친구, 심지어 직장 동료들까지 그녀의 눈과 귀가 되었다. 그녀는 친절한 얼굴로 정보를 모으면서 마음속에서는 태수가 느낄 죄책감과 공포를 상상했다. 매 순간 그녀는 아이를 잃은 슬픔을 떠올리며 결심을 굳혔다. 이 복수는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라 태수가 자신의 죄를 끝까지 직면하도록 만드는 과정이어야 했다. 태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정희는 작은 흔적들을 남기며 그에게 긴장감을 심어주었다. 전화 한 통, 우연히 마주친 시선, 사소한 질문 하나. 그는 점점 불안해하고 정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그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당황과 공포는 아이를 잃은 자신의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미약했지만 그 미약한 고통마저 정희에게는 만족스러웠다. 그러던 중 태수는 실수로 회사의 중요 문서를 유출하고 말았다. 정희는 기다렸다는 듯 그 사실을 관련 당국에 알렸다. 태수는 처음에는 이를 자신을 모함하려는 누군가의 음모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주변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이 진짜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았다.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정희가 배후임을 직감했지만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정희는 매일 밤 아이가 있었다면 웃고 있었을 얼굴을 떠올리며 결심했다. 복수는 단순히 남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태수가 자신의 죄와 맞서도록 만드는 최종 단계에 돌입할 준비를 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뒤엉켜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복수의 길은 길고 고통스러우며 그 끝에서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정의의 눈빛은 점점 차가워졌다. 잃어버린 생명을 위해 아이의 이름으로 그녀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태수의 인생은 이제 서서히 그녀가 설계한 미로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벽마다 설치된 함정처럼 정의는 하나씩 천천히 그의 죄와 직면하게 만들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상실이 복수로 변하고 복수가 또 다른 결의를 낳았다. 아이 없는 집, 그러나 아이의 이름으로 채워진 복수의 집. 그곳에서 정의는 매일 밤 숨죽여 계획을 점검했다. 태수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정의가 그의 주변을 조용히 관찰하며 계획을 실행한 뒤부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안에 사로잡혔다. 회사에서 작은 실수가 생길 때마다 마음이 조여왔고 친구와의 연락에서도 무언가 감춰진 듯한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처음엔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운이 없었을 뿐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연이어 터지는 사건들은 운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었다. 태수는 점점 피로와 긴장 속에 갇혀갔다. 정의는 차분했다. 겉으로는 일상 속 여느 날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치밀한 계획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태수가 몰래 만나는 사채업자 연인 미숙의 존재를 알아냈다. 평소라면 무심코 넘길 작은 단서 하나도 그녀에게는 소중한 무기였다. 미숙에게 다가가 친구인 척 정보를 캐내며 태수의 숨겨진 약점을 하나씩 모았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복수심이 숨어 있었다. 태수는 자신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조금도 의식하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습관으로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만나며 실수를 반복했다. 하지만 점점 주변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었다. 동료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고 그의 상사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왔다. 태수는 처음엔 눈치채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정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단순한 쾌감이 아닌 깊은 슬픔이 스며 있었다. 아이를 잃은 고통이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그 슬픔이 그녀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이제 그녀는 복수를 단순히 폭력이나 말로 끝내지 않고 태수가 스스로 자신의 죄와 마주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녀의 전략은 명확했다. 태수가 느낄 공포와 죄책감이 최대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문서를 관리하던 태수는 실수로 자료 일부를 외부에 유출하고 말았다.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태수의 경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정의는 기다렸다는 듯 이를 관련 당국에 알렸다. 태수는 처음에는 당황하며 모함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상황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정의를 의심했지만 그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태수는 밤마다 불면 속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점점 무너져갔다. 정의는 그런 남편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즐겁지 않았다. 이 복수의 과정에서 자신의 슬픔과 분노가 어떻게 섞이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이의 이름으로 시작된 복수는 이제 태수의 파멸로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의는 자신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왔는지를 느꼈다. 거실 창밖으로 비치는 희미한 가로등빛 아래 정의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지켜볼 거야. 태수가 모든 죄를 마주할 때까지.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태수는 알지 못했다. 이제 그가 서 있는 이 길 끝에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스스로 만들어낸 지옥이 기다리고 있음을. 세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 무너지는 남편 앞에서 웃는 아내, 그것이 이제 현실이었다. 태수의 삶은 이미 정의의 손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스스로 무너져가면서도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다. 매일 아침 출근길마다 무겁게 내려앉는 공기, 동료들의 의미심장한 시선, 상사의 냉담한 표정.
모든 것이 그를 옥죄었다. 정희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차가운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나 단순한 즐거움은 아니었다. 아이를 잃은 슬픔이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복수는 그의 파멸만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이름으로 정의를 세우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태수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치밀하게 계획을 진행했다. 어느 날 태수의 핸드폰에서 사채업자 연인 미숙과의 비밀스러운 연락을 발견했다. 평소라면 무심코 넘어갔을 작은 단서였지만 정희에게는 금광과 같았다. 그녀는 미숙에게 접근해 친근하게 정보를 캐냈다. 태수가 숨기고 있던 비밀과 약점이 하나씩 드러났다. 회사 비리, 사적인 부정, 불법 도박까지. 모든 정보는 태수의 삶을 뒤흔들 수 있는 무기였다. 정희는 그것들을 하나씩 조합해 태수의 주변인들에게 살짝 흘렸다. 태수의 친구, 직장 동료, 심지어 그의 어머니까지. 그녀의 눈과 귀가 된 사람들은 점차 태수에게 의심과 공포를 심어주었다. 태수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점점 상황이 자신을 둘러싼 미묘한 변화 속에서 자신이 고립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의 가슴을 옥죄었고 자책과 불안은 날마다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태수의 회사에서 큰 실수가 발생했다. 중요한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그는 처음에는 단순 실수라고 생각하며 위기를 모면하려 했다. 그러나 증거가 쌓이고 동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자 태수는 공포에 질렸다. 그는 정의가 자신을 몰래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감했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었다. 정희는 태수가 느낄 죄책감과 공포를 최대화시키기 위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조정하고 있었다. 정희는 복수를 단순히 폭력이나 말로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태수가 스스로 자신의 죄와 마주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선택했다. 아이를 잃은 고통과 그로 인한 분노를 정제하여 차갑게 설계된 계획으로 태수를 압박했다. 그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아이의 이름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왔는지도 알고 있었다. 밤이 되면 정희는 조용히 아이가 있었던 방을 바라보았다. 작은 침대와 흔적들 속에서 그녀는 아이의 존재를 떠올렸다. 그리고 다짐했다. 너의 이름으로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태수가 겪는 공포는 단순한 보복이 아닌 아이를 잃은 슬픔을 대신 느끼게 하는 정당한 대가였다. 복수는 피보다 진했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감정보다 강하게 자리 잡았다. 그렇게 정의의 계획은 서서히 완성되어 갔다. 태수는 점점 무너져갔고 그의 인생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의 길로 접어들었다. 정의는 복수의 쾌감을 느끼면서도 내면 깊은 슬픔을 잃지 않았다. 아이 없는 집, 그러나 아이의 이름으로 채워진 복수의 집. 그 속에서 그녀는 차갑게 그리고 확실하게 계획을 이어갔다. 그리고 세상은 모른다. 그녀가 복수의 끝에서 느낄 고통이 무엇인지, 얼마나 깊은 어둠을 마주할지. 정희는 복수의 끝에 다다르고 있다고 느꼈다. 태수는 이제 예전의 자신과는 달랐다.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채워졌고 그의 얼굴에는 생기를 잃은 공포가 떠올랐다. 그러나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상치 못한 혼란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단순히 복수를 설계하던 그녀에게 태수의 숨겨진 비밀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날아왔다. 그 비밀은 바로 태수가 과거에 남긴 흔적이었다. 한참 전 정희가 아이를 잃기 전 태수는 자신의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몰래 어떤 계획을 세웠다. 그것은 바로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하는 일이었다.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증거들을 하나씩 발견했다. 태수가 숨기고 있던 병원 기록, 비밀 계좌, 그리고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인공수정 기록까지. 태수는 이미 아이를 잃은 죄책감을 지닌 채 아이의 생명을 위해 다른 길을 준비했던 것이다. 정희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복수의 대상이었던 남편이 사실은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를 지키려 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사실이 분노를 줄이지는 않았다. 오히려 분노와 죄책감이 뒤엉켜 새로운 감정을 만들었다.
아이를 잃은 고통과 자신이 복수를 위해 계획한 모든 일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아이는 이미 세상에 없지만 태수의 은밀한 행동은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태수는 여전히 자신이 몰락하고 있다고 느꼈다. 회사에서의 불신, 주변인들의 거리감, 그리고 정의의 눈빛 속에 담긴 복수심. 그는 스스로를 파멸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더 복잡했다. 정의는 그의 행동과 숨겨진 의도를 모두 이해하고 있었고, 이제 그것을 자신의 복수 계획에 활용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태수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용해 그가 자신을 속속들이 마주하도록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우연히 태수가 과거 남겨둔 일기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에는 아이에 대한 사랑과 죄책감, 그리고 자신이 직접 모든 책임을 지려는 다짐이 적혀 있었다. 정희는 손을 떨며 읽었다. 마음속 깊은 슬픔과 분노, 그리고 예상치 못한 연민이 교차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복수는 단순히 남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마주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정희의 복수 계획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단순히 태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숨겨온 진실과 자신의 죄를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아이의 죽음이 남긴 상처, 태수가 느끼는 죄책감, 그리고 정의의 복수심이 하나로 얽혀 새로운 긴장과 갈등을 만들어냈다. 세 사람, 아니 세 존재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숨겨진 진실이 칼날처럼 드러날 때 너는 모든 것을 직면하게 될 거야, 태수. 아이를 잃은 슬픔과 복수의 결합, 그리고 태수의 숨겨진 진실이 뒤엉킨 이 상황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마지막 대면과 모든 숨겨진 진실의 폭로. 그것이 복수의 완성이자 그녀가 원하는 정의였다. 비오는 저녁,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태수는 이미 무너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정희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숨결 속에는 지난 시간의 분노와 상실, 그리고 복수의 흔적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를 잃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무형의 칼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감정은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그림자가 되었고 어느 한쪽도 쉽게 손을 뗄 수 없었다. 정희는 천천히 걸어 다가갔다. 손에는 작은 칼을 쥐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폭력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뿐 아니라 복수와 아이를 위한 정의가 담겨 있었다. 태수는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떨었다. 한동안 말을 잃고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흘렀고 그 소리는 두 사람의 숨소리와 섞여 더욱 극적이었다. 정희는 천천히 칼끝을 태수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손은 떨렸고 마음은 복잡하게 갈라졌다.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를 잃은 슬픔, 태수가 숨겨온 진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계획한 복수심이 뒤엉켜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순간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는 무너진 채 중얼거렸다. 그래도 널 사랑했다. 그게 내 죄야. 정희는 칼을 높이 들었지만 손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과거의 기억과 사랑이 스쳐갔다. 함께 웃었던 순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따뜻함, 아이를 기다리며 설레던 날들. 분노와 증오로 채워진 지금의 감정과는 달리 그때의 사랑은 아직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다. 칼끝은 태수를 향했지만 결국 그녀는 손을 내려놓았다. 태수는 그제야 정의의 결정을 이해했다. 그는 흐느끼며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폭력 대신 긴장과 후회만이 남았다. 정희는 숨을 고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단순한 파괴가 아닌 서로의 죄와 상실을 직면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었다. 아이의 죽음이 남긴 상처와 태수의 죄책감, 그리고 정의의 복수심이 하나로 얽혀 있었고 그 복잡한 감정이 이제 마지막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면서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칼끝은 내려갔지만 그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사랑과 증오가 교차하는 그 그림자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해야 했다. 정희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드러낼 거야. 그리고 내가 감당하도록 만들겠어. 칼은 쓰러지지 않았지만 그날의 결심은 아이의 이름으로 더욱 단단해졌다.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집안, 두 사람의 눈빛이 부딪히며 마지막 결말을 향해 숨죽인 긴장이 이어졌다. 비가 그치지 않는 밤, 칼끝에 비친 사랑의 그림자는 복수와 상실, 죄책감과 연민이 뒤엉킨 채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마지막 대면과 모든 숨겨진 감정과 진실의 폭로. 그 순간 사랑과 증오가 완전히 뒤섞이며 운명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태수는 교도소의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이 그의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흐릿했다.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오래전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던 정희의 웃음과 겹쳐 들리는 듯했다. 그는 손에 들린 작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정희의 글씨가 적힌 편지였다. 손끝에 닿는 순간 그 모든 기억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편지에는 아이의 죽음 이후 정희가 겪은 고통과 그로 인해 선택한 복수의 과정, 그리고 그 끝에서 깨달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 복수는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어. 내가 너를 사랑했던 시간들을 없애는 거였어. 이제 그 모든 고통과 분노를 너에게 맡긴다. 글귀 하나하나가 태수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눈물을 쏟았다. 정희의 복수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이의 죽음을 통해 남겨진 상처를 태수로 하여금 직면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태수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마주하며 모든 죄책감을 깊이 느꼈다. 교도소의 차가운 벽 안에서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과거의 선택과 무관심, 아이에게 닿지 못한 사랑과 정의에게 가한 상처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뒤엉켰다. 그의 눈앞에는 정의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가움과 단호함, 그리고 그 안에 숨은 깊은 슬픔. 그녀는 아이의 죽음 이후에도 태수의 삶을 지켜보며 그의 죄와 마주하게 만들었다. 태수는 깨달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끝까지 인정하고 직면하는 것이었다. 아이의 이름으로 그녀는 정의를 세웠다. 편지를 읽는 동안 태수는 손을 떨며 눈물을 흘렸다. 그간 느낀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이제야 마주한 후회가 교차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라도 그녀와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 과거의 잘못은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의 선택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희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 아이 옆에서 이제 싸우지 말자.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은 이미 충분하다. 그럼에도 살아가는 길은 내가 선택해야 해. 태수는 그 글귀를 읽으며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다. 그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교도소 안은 조용했다. 태수는 편지를 품에 안고 무릎을 꿇었다. 아이가 남긴 빈자리와 정의의 결단이 그의 마음속에서 뒤섞이며 오랜 시간 잊고 있던 사랑과 슬픔이 함께 스며들었다. 그는 알았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 남은 것은 반성과 치유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아이가 잠든 곳 앞에서 정의에게 속삭일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을 느꼈다. 태수는 편지를 다시 한번 읽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아이 없는 세상에서, 그러나 아이의 이름으로 완성된 정의와 복수 속에서 그는 마침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길을 고민했다. 그 길이 쉽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는 이제 책임과 사랑을 함께 안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세상은 여전히 차갑지만 교도소 안의 한 남자는 비로소 삶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